자, 그럼 본격적으로 관동별곡의 서사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관찰사 부임의 기쁨 그리고 선정의 포부가 그 주요한 틀인데요. 일단 관찰사라고 할 때 관동지방의 관찰사로 가기 때문에 관동지방으로 가기까지의 여정이 나옵니다. 이러한 여정들은 기본적으로 암기 또는 본문을 통한 찾기 하셔야 하시는 것이 기본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학교의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은 본문 찾을 수 있으니까 그 본문으로 찾아서 읽으시면서 찾아서 그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서사도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서사 1입니다. 자, 관찰사 부임의 기쁨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인데요. 자, 살펴보죠. 자, 강호의 병이 깊어 듀님에 누웠더니 제가 아까 관동별곡은 가사문학은 사음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사음보가 나타나죠. 강호의 병이 깊어 듀님에 누웠더니 이렇게 4번 끊어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강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요. 자, 호수, 호자라고 해서 이것은 보통은 강에 있는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에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 자연이라고 하는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고자 하는 대유법이 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강호에 그래서 병이 깊었는데 여기서는 자연에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호의 병이 깊었다는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말 잘 나오는 사자성어 문제가 있습니다. 천석고항이라든지 고질이라든지 중림칠현이라든지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서 이것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또는 이런 말들 자연 친화 같은 말들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이 쓰이면 같은 뜻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정솔이라는 사람은 원래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어서 자연과 함께 생활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듀림에 누워 있었답니다. 자, 듀림이라고 했을 때 대나무 숲인데요. 자, 대나무가 유명한 지방 담양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은거하던 곳 창평에 한가롭게 그랬는데 자, 보니까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맡기셨대요. 누가 맡겼겠어요? 임금님이 맡기셨겠죠. 임금님이 맡기셨는데 자, 관동 지방 여기 써 있듯이 이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지방에 800리나 되는 강원도 지방에 방면을 맡겨주셨다. 여기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관찰사의 소임을 맡겨주셨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는데 임금님이 이렇게 나에게 임무를 맡겨주셨으니까 어와 우와 성은이야 임금님의 은혜야 가디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뭐 할수록 그래서 갈수록 만극하다 끝이 없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임금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네요. 임금 은혜에 감사. 자, 그래서 임금님이 나에게 일거리를 주셨으니까 임금님 찾아가야겠죠? 자, 그래서 갑니다. 연추문에 달려 들어갑니다. 연추문이라는 건 써있듯이 경복궁의 서문이고요. 자, 그래서 달려 들어갔다고 돼 있죠? 내가 얼마나 기뻤으면 임금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아니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임금님 빠돌입니다. 임금님 되게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 임금님이 계신 곳까지 달려 들어갔고요. 그런데 임금님의 계신 곳을 바라보고 임금님을 뵙고 나서 바로 다시 갑니다. 경외난문은 임금님을 뵙고 나서는 문인데 이 경외난문을 바라보면서 이제 가요. 하직을 했다 그랬죠. 자, 하직하고 물러나니 내가 이제 임금님 제가 왔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서 있다. 옥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 있지만 관찰사의 신표입니다. 관찰사의 신분증이에요. 관찰사의 신분증을 내가 맨 앞에 목에 걸고서 이제 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써 있지만 하직하고 물러나는 광경과 관찰사 부임의 절차를 과감하게 생각해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더라. 그리고 하나만 더.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이것은
관동 지방을 여행하는, 기행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임금님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그것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생략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처음에 창평에 있다가 그 다음에 한양으로 갔죠. 그 다음에 관동 지방, 즉 강원도 지방으로 가기까지의 여정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간 곳은 평구인데요. 평구는 양주입니다. 양주에서 말을 갈아 흑수로 돌아 들어갔대요. 갔답니다. 그래서 갔는데 또 이번에는 섬강은 어디냐? 치악의 여기로구나. 자, 간 곳이 하나, 둘, 셋, 네 곳이 나왔죠. 그냥 이러한 여정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서사의 두 번째 부분은 선정의 포부가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왜 이게 선정의 포부인지 한번 살펴보죠. 자, 소양강 흘러내리는 분이 어디로 든단 말이냐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소양강, 소양강 처녀할 때 그 소양강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한강으로 흘러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소양강의 물이 한강으로 흐른다. 한강엔 누가 계신데? 한강엔 어디 있는데? 한양이 있죠? 한양엔 누가 계신데? 임금님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연군지정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연군지정, 그리고 뒤에 나오게 될 자, 오국지정.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자, 연군지정이란 건 임금을 사랑하는 거고요. 우국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군지정과 우국지정이 나왔다. 이건 반드시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객관식도 그렇고 서술형도 그렇게 구분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면 임금님을 사랑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나는 외로운 신하래요. 왜 외로운 신하래요? 나는 정철, 임금님을 떠났으니까 외로운 신하래요. 그래서 거국, 여기서 거국은 진짜 나라를 떠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한양을 떠나서 간 것이 내가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왜 내가 없는 한양에 임금님이 정말 정치를 잘 하실까? 라고 해서 백발이 생긴데요. 흰머리는 그래서 근심과 걱정을 뜻하고 하도 할시약 뒤에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다라는 것이 뭔지 알고 있을 겁니다. 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많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요. 나중에 나오는 뭐뭐도 뭐뭐 리을 샤 하는 부분은 뭐뭐 하기도 뭐뭐 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네 나왔죠. 우국지정이 나온 겁니다. 자, 앞서 봤던 연군지정과 우국지정을 꼭 구분해 주시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금님 곁을 떠나서 임금님도 보고 싶고 임금님도 사랑하고 내가 이 나라의 걱정이 정말 많더라라는 부분으로 여기 1페이지가 끝났네요. 자, 2페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여정을 떠나는데요. 자, 어디로 간답니까? 네, 동주로 갔대요. 동주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자, 여기 밑에 써있죠. 철원이래요. 철원이라는 거 알 필요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후고구려라는 것. 자, 동주라는 곳에서 내가 밤을 겨우 새서 북관정에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북관정도 갔네요. 북관정에 오르니 자, 갔더니 삼각산이 보인대요. 삼각산은 지금의 어디랍니까? 북한산이래요. 북한산은 어디 있는데요? 한양, 조선시대 당시 한양. 한양은 임금님이 사시는 곳이죠. 그래서 다시 여기는 연군지정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삼각산의 제일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잘하면 보일 것 같대요. 임금님이 계신 그곳이 잘 보일 것 같대요. 그래서 갑자기 근데 왜 철원이 나왔을까? 철원은 이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자, 궁왕인데요. 궁의 왕의 대걸터에 오작이 쥐저기는 모습 때문에 이 동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궁왕은 궁의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 궁의 왕이 평생 살았어요? 고려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졌나요? 아니죠. 망하고 조선시대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동주는 망한 수도예요. 망한 수도고 이 궁왕은 그래서 망한 사람이 되겠죠. 이 망한 사람이 있는 이 동주의 북간장에 올라갔더니 내가 지금 너무 슬픈 거죠. 내가 지금 너무나 허무한 거죠. 그래서 오작이 쥐저기는 모습, 까마귀와 까치가 쥐저기는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너무나 마음이 무상하대요. 여기서 말하는 무상은 인생 무상이겠죠.
아이고 천년을 갈 것만 같던 궁의 왕도 후고구려를 세우고 얼마 안 돼서 죽어버렸고 그 대궐터에는 고작해야 오작이 지저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말은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인데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건 원래 까마귀와 까치는 감정이 없죠. 까마귀와 까치는 감정이 없어서 객관적이에요. 그렇지만 나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이 까마귀와 까치도 느끼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다라고 해서 이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객관적 상관물은 뒤에도 한 번 더 나올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특히 시나 시조를 두고서요. 다음과 같은 장치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어를 찾아라 하는 문제로 유형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인생무상은 그 뒤에 더 나올 테니까 한 번 더 보죠.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천고흥망을 아느냐 모르느냐, 천고흥망을 아느냐 모르느냐 되어 있죠. 자, 천년에 흥하고 망하는 것을 까마귀와 까치가 알까요? 모르겠죠. 아느냐 모르느냐. 그런데 마치 정철이 생각하기에는 아는 것처럼 지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자연물은 여전히 생생한데 인간이 만든 이 공간은 허무하게 다 무너졌구나. 인생이 무상하다. 자, 그리고 이 대궐터에 맥수라고 하는 보리수만 있어서 이 보리수를 보면서 한탄한다. 맥수지탄도 역시 인생 무상의 하나의 한자 성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문제가 잘 출제되는데 이 문제는 다음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A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심정이 드러난 시조를 찾아라 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뭘 찾으시면 되느냐? 고려, 흥망 또는 500년 또는 맥수 또는 한탄이라는 시어가 나온다면 대부분 이것과 연관시킬 수 있어요. 꼭 그렇진 않지만 아마 함정 문제로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 여기에다 걸려요. 이 말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탄에 관련된 것, 맥수에 관련된 것이 하나가 함정 문제가 있는데 그걸 지금 여기 진도를 나가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대충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정철이 A 부분에서 느낀 감정과 같은 것이 쓰인 시를 찾아라, 시조를 찾아라 하는 문제는 다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마침내 회양으로 갑니다. 자, 회양은 여기 써 있지만 정철의 부임지예요. 정철이라는 곳이죠. 도청 수대지입니다. 그런데 회양에 너의 이름이 마초와 같으시고 마침 같아요. 도대체 왜 마침 같다는 걸까? 뭐가요? 이름이. 자, 여기서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자, 만약에 중세국어가 시험 범위시라면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중세국어의 주격조사는 이가 있다고 배웠어요. 가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배웠을 겁니다. 가는 없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의 이름이 같구나라고 하시면 틀린다라는 거죠. 여기 제가 이름 과라고 달아놨는데 이것은 당시에 이랑 가랑 과랑 섞여 쓰였다라는 걸 의미할 뿐이지 이게 이다. 이게 주격조사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어렵다면 여기서는 그냥 주격조사가 아니라 다른 조사로 쓰였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왜 이름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왜 마침 같다고 얘기하냐면 뒤에 있는 말 때문에 그런데요. 자, 급장류의 풍채, 북장류의 모습을 고텨라는 말은 다시인데요. 다시 아니 볼게이고 다시 아니 볼 것인가. 도대체 회양이라는 내가 뭐길래 급장류의 모습을 다시 아니 볼게이고라고 하는 건가요? 여기 써 있지만 선정을 베푼 중국의 태수. 그래서 마치 회양이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 말은 지금 중요하진 않고 어쨌거나 자, 급장류가 선정을 베풀었다. 그러한 곳이 바로 이 회양이다. 마찬가지로 나도 이 회양에 있으니까 선정을 베풀 거다. 뭘 베풀 거다? 선정을 베풀 거다. 선정의 포부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건 선정의 포부. 선정의 포부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서사 부분의 여기고요. 그래서 이 선정의 포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서 만약 서사 부분에서 선정의 포부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라 하는 이 부분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해석과 관련돼서는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겠죠. 현대어 해석으로 몇 문제 정도 다시 출제가 된 경향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